2020년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고 너무 답답했어요. 저희를 올해 너무나 괴롭혔던 코로나가 싹 씻겨 내려가서요. 안녕하세요. 정읍 동신초등학교 교사 나소연입니다. 2021년에는 저희를 올해 너무나 괴롭혔던 코로나가 싹 씻겨 내려가서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그 온전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마주보면 이야기도 하고 학교 안 밖에서 나가서 몸을 부대끼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주진호라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빨리 지속히 코로나를 극복하여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보람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이 예전처럼 다시 학교에서 뛰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2021년 소망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져서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싶고 학교도 매일 가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힘내세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지 못했는데 올해는 친구들과 많이 놀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인데 작년에는 축구를 많이 못했어요. 22명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축구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제여자중학교 행정실장 김충권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가정과 학교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할 수 없었던 즐거운 가족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올해 한 해는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읍에 처음 와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놀랬었는데요. 올 한 해에는 저도 그 일원이 되어서 행복하게 다 함께 즐겁게 지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전북 교육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네,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첫 근무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지금 새해가 되면 십간 12지가 바뀌어서 신축년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지금이 신축년은 아니고 달력을 확인해 봤더니 2월 11일, 음력 1월 1일 이때부터 신축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경자년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한 해 우리 전북 교육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젖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감정노동 참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기고자 노력했던 그 순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은 넘어왔지만 우리가 작년에 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온 존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WHO 공식 명칭은 코비드-19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19로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스노든, 이분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의학사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2019년입니다. 2019년 10월에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감염병과 사회, 그리고 부제목은 흑사병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책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문학사상사에서 두 분의 훌륭한 번역가 손을 통해서 번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저는 이 프랭크 스노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좋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에도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이 실린 것은 더 예일 리뷰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잠들어 있는 동안 코비드-19이 퍼지다. 1960년부터 2004년 사이에 333개의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다. 왜 우리는 이것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과 책으로 나온 글,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 경고를 받아서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인플루엔자 프리페어드니스 플랜,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루엔자 준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인플루엔자 국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2005년인데 여러분 생각에 이때 정부가 공화당 정부였겠습니까? 민주당 정부였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정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조지 부시 주니어,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이때 이걸 세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2018년이 돼서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건안전보장회의 의장을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해산시켜버렸죠. 코비드-19이 확산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o would have thought? 가정법 가구 완료를 썼어요. 누가 알았겠는가? 누가 생각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1997년부터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 세계 최대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프랭크 스노우드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인구 증가, 1330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1347년에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 밀려 들어왔던 패스트균, 흑사병이죠. 이때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무려 80억에 가깝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도시개발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빠른 항공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세에는
바이러스가 세균이 배를 타고 건넜지만 지금은 빠른 비행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태계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노우든에 따르면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자연 병원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려 16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 벌채를 계속 해대면서 박쥐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갈데없는 얘네들이 결국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와 인간 사이 접촉이 너무 잦아지고 그리고 종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동물이 안고 있던 온갖 질병은 인간에게로 넘어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죽어. 물론 이런 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 수용시설, 대표적으로 요양원,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그냥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빈곤선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정작 그런 부자들은 걸리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이 학자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잘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 롬바르디아 거기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작년 2월 19일에 베르가모 산시아 운동장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아탈란타와 스페인의 발렌시아 이 두 팀이 결승전을 벌이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스노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배양 접시가 돼버렸다. 또 하나 저도 잘 모르는 것이었는데 중국 우한과 롬바르디아, 밀라노, 베르가모 이 지역은 이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날마다 여객 열차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물 열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지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비드-19은 부자들의 에볼라다. 아시죠? 2013년에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그래서 부자들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다고 하는 도시 밀라노,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굉장히 취약하다. 굉장히 많은 취약 지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드라는 미생물 학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버드라는 미생물 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성 비상사태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성 비상사태, 크로닉 이머전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은 특히 권력자들은 과학자들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역사의 경험을 계속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재앙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감이 전혀 안 날 겁니다. 흑사병을 예로 들겠습니다. 1330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1347년에 나폴리 등 이탈리아의 잘 사는 항구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서 종식된 것이 1743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단 잠잠해진 것이 전 세계적으로 1830년입니다. 무려 500년 걸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걸린 사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런 것.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든지 도저히 같은 식구랑 살 수가 없는 정도, 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극적인 미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스노우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과학적 연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기반 시설 확충.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긴밀한 국제 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보건교육, 건강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아이들만 생각하죠. 학교만 생각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교육, 보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재정 지원입니다. 이 6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이틀 전부터 새로 나온 영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영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티네이저로 잡습니다. 13부터 19까지. 그러면서 청년, 학생이었죠? 그레타 툰베리가 나옵니다. 올해 18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인터뷰를 받고 고등학생들이 인터뷰를 받습니다. 언론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고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프랭크 스노우든이 말한 6가지 그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건강교육,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교에 접목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미래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연대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작년에 한참 얘기했던 말이 있죠. 뉴노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뉴노멀. 그러면 지난날의 삶은 올드 노멀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노멀. 라틴어를 찾아봤더니 노말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의 노말리스는 목수의 자로 만든 것이다. 목수의 자로 재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노멀했습니까?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전북교육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살릴 것인가, 이 지구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에서, 우리 전북교육 내에서 모두가 연대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 전라북도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일하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연대의 미덕을 마음껏 발휘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아침 8시 10분에 들어왔는데요. PJS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전북교육 다시 한번 화이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HM이네요. 2021년에도 전북교육 화이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고정옥 씨, 우리 교육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그 다음에 영문자로 되어 있네요. 재승신, 교육감님, 제 성이겠죠. 교육감이 교육청 한솥밥 드시는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늘 지금 점심 때 9층에서 먹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긴가요? 네. 누구 사면 또이 삼촌? 또이 삼촌? 예. 신축년 새해 전북교육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9시 1분에 들어왔네요. 네, 이현주 씨,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교육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박지훈 씨, 2021년에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 원하시는 소망과 일들 모두 이루시고 다른 것보다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어서 마스크 속에 숨어있는 모두의 밝고 멋진 얼굴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지훈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H윤이님, 모든 분들 새해 내내 건강하세요. 좋은 일 많이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모르겠네. 많이 생기시고 복도 덤으로 받으시고. 복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우리 새해 인사를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복을 지으시고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작복수복. 예, 복을 많이 지으시고 복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에 복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2021년 전북교육 가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가자. 그 다음에 SHM 교육감님 떡국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안 주던데. 그 다음에 BJS님, 건강한 전북교육, 교육감님도 건강한 2021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KA님,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뭡니까? 예, 쭌2S예요. 쭌2S. 전라북도 교육청 직원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요. 그 다음에, 반갑다 새해야. 떡국 드시고 나이는 드시지 마세요. 좋은 말이에요. 예, 떡국 드시고. 그 다음에 새벽 노을님, 전북교육청 무주교육지원청 그리고 다른 모든 전북교육기관 모두 아자아자. 이게 무주 같아요. 새벽 노을. 예, 그 다음에 준2S님, 교육감이 흰머리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 예, 많이 늘어났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올해는 머리 아픈 일 없으길 바랍니다. 흰머리 많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인사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